은퇴 후 월 100만 원, 당신의 노후는 위험하다. 1. 은퇴 후 생활비 과연 충분할까? 은퇴하면 소박하게 살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젊었을 때는 막연히 그때가 되면 뭔가 다 해결될 거라 믿고 대충 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월 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례 1. 은퇴 후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김 씨는 60세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집도 마련했으니 큰돈 들어갈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생겨났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늘어나고 소소한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도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죠. 김 씨는 은퇴 직후 100만 원으로 생활해 보려 했지만 실제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은퇴 후 자유롭게 살 거란 꿈은 금세 깨졌죠. 김 씨는 결국 은행 대출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은퇴 후 과연 100만 원으로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건강관리비,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추가 지출 등을 고려하면 월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길어진 수명, 길어진 은퇴 기간. 현대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에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후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2.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 이 씨 부부는 은퇴할 때 쌓아둔 적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5년이 지나고 나니 예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이 늘어났죠. 게다가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생활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월 10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해야만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기 상황.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죠. 사고나 질병, 가족의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례 3.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재정위기. 박 씨는 은퇴 후 몸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그동안 크게 아픈 적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비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회복치료비 등으로 한두 달 만에 수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대비해둔 돈이 없던 박 씨는 결국 가족에게 의지해야 했고 자녀들 역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위기가 탁 친다면 월 100만 원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으로는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라.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계산해보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여유 자금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 건강은 곧 돈입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노후 생활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0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은퇴 준비. 1. 은퇴 후 얼마나 필요할까?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산. 은퇴 후 내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지? 5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막연히 적당히 살면 되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숫자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박 씨 이야기 앞서 이야기한 박 씨의 경우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 모아둔 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20년, 30년을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생활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여가 비용 등을 다 포함하면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저축과 연금만으로는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그때부터 은퇴 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 추가로 저축을 시작하고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새로 세웠어요. 팁!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은 곧 자산. 건강 관리의 중요성. 건강은 돈보다 소중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작은 병도 크게 다가오고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크게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52세가 되던 해에 뜻밖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작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로 한 달 만에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갔고 김 씨는 그때부터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와 식단에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팁! 건강은 곧 돈입니다. 작은 병도 은퇴 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의료비 준비와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3.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 추가 소득원 확보의 필요성.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해. 50대가 되면 퇴직이 점점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대에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살려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이 씨 이야기. 이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대 후반부터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문 요청을 받거나 강연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 씨는 이러한 준비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팁!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는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결론. 50대 아직 늦지 않았다. 50대는 은퇴 준비의 황금기입니다. 은퇴가 다가왔지만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라는 생각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세요. 50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목돈이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7억이라는 큰 돈이 있으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7억 목돈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은 점점 줄어들고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누구도 쉽게 답을 줄 수 없지만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사례는 그 답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목돈과 월 소득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사례 1 목돈 7억으로 은퇴한 김 씨의 실수. 김 씨는 55세에 은퇴하면서 퇴직금과 저축으로 7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행복했죠. 7억이면 충분히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몇 달 동안 여행도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도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세로 내는 집값과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대출 상황까지 더해져서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상했던 지출이 점점 늘어났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 남은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65세가 되자 목돈의 대부분을 잃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월 소득에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며 현재의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례 2월 200만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든 박 씨의 선택. 박 씨는 퇴직 후 자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3억 원 정도였는데 박 씨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7억 목돈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 소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억 원 중 일부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상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월 200만 원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매달 고정 수입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례 3 목돈과 월 소득의 균형을 맞춘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후 목돈과 월 소득의 중요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퇴직금 5억 원을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일부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했고 일부는 연금형 금융상품으로 꾸준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한 가지에만 몰빵하지 말라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씨 부부는 매달 150만 원의 월세 수익과 100만 원의 연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돈을 안전하게 불리는 동시에 매달 들어오는 수입 덕분에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씨 부부는 목돈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며 자녀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돈 vs 월 소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7억이라는 목돈은 처음엔 큰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 없이 사용한다면 금세 고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200만 원이라는 소득은 규모가 작아 보여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노후를 든든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정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월세 수익, 연금, 혹은 소규모 비즈니스 등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목돈 관리에 신중하세요. 과도한 소비와 충동적인 투자 대신 안전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설계하세요. 자신의 생활 패턴과 필요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워야만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선택이 은퇴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목돈 7억, 월 200만 원.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고정적인 수입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목돈에 의존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은퇴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 목돈의 함정과 현금 흐름의 중요성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퇴직금 7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장이 텅 비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돈을 쥐고 은퇴를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잘못된 관리로 인해 금세 재정난에 빠지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목돈의 함정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돈의 함정, 금세 사라지는 7억 원. 은퇴 후의 목돈, 특히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위안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목돈은 마치 쌓여있는 모래와 같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바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불면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지출은 목돈의 최대적. 예를 들어보죠. 은퇴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던 최 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비로 목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보험이 일부 도움을 줬지만 추가적인 비급여,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퇴직금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목돈을 순식간에 잠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2. 물가 상승의 현실. 또 다른 함정은 물가 상승입니다. 10년 전 1,000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이 지금은 1,500원, 2,000원이 되는 현실. 목돈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돈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월 200만 원이 더 나은 선택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월 소득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돈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온다면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1. 안정감이 주는 심리적 여유.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는 이씨 부부는 한 달을 계획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 지출을 예측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해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재정적 안정감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2. 재정 관리가 쉬워진다. 고정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예산을 짜는 일이 단순해집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여가비를 나누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돈은 손대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돈 안에서만 생활하니 돈 걱정이 덜해요. 이는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 목돈은 비상금이나 투자 자금으로 남길 수 있게 합니다. 목돈과 월 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법.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돈과 월 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연금 수익 극대화. 연금은 은퇴 후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퇴직연금을 안정적인 연금형으로 전환하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부동산 투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3.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투자 상품.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월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활비 절감과 소비 패턴 점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 패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한 달의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균형 잡힌 은퇴 설계가 답이다. 목돈과 월 소득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은퇴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돈은 안전하게 불려가고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세요. 나만의 현금 흐름 만들기. 월 소득은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세요. 목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목돈은 비상금으로 사용하거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소비의 현실적 조정. 현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세요. 결론, 은퇴 준비의 핵심은 균형이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목돈만 믿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재정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여유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설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균형 잡힌 목돈과 월 소득의 조합이야말로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준비로 비참한 은퇴를 피하세요. 성공했으니 걱정 없겠지. 우리는 흔히 대기업 임원을 떠올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고연봉, 화려한 명함,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은 마치 그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이들도 은퇴 후에는 불확실성과 고립,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현역 일대의 화려함에만 집중하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3명의 대기업 임원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 1.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곧 재앙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예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착각하죠. 대기업 임원이라면 더더욱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 수입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사례 1. 안정적 삶을 믿었던 58세 A씨. A씨는 국내 대기업의 상무로 일하며 연봉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살겠지라고 자신했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 아파트 대출 상환, 그리고 월 5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가 문제였죠. 은퇴 1년 만에 예금은 바닥났고 결국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손실만 커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A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훈, 고소득자일수록 은퇴 후 지속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생활비의 절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심리적 공허함과 소외는 은퇴 후에 찾아오는 숨겨진 적이다. 은퇴 후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자산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현역 시절 쌓아둔 인간관계는 대개 직장에서의 이해관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은퇴와 동시에 사라집니다. 사례 2. 60세 B씨의 고립된 은퇴 생활. B씨는 임원 시절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동료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회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빠졌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소모임을 통해 재활을 시작했지만 더 많은 준비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중요합니다. 미리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해 은퇴 후에도 관계를 지속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3. 건강 문제는 모든 걸 앗아간다. 현역 시절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을 뒷전으로 미뤄둔 대가는 은퇴 후에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번 돈도 여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례 62세 CC의 쓰라린 후에 CC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항상 일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비로 인해 은퇴 자금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건강을 챙겼더라면 그는 후회를 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교훈 은퇴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준비. 재정적 준비.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은퇴 후에도 재정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커뮤니티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건강관리.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결론 화려한 과거는 준비 없는 은퇴를 감싸주지 않는다. 명문대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 건강, 그리고 관계까지 모든 것을 미리 설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비참함을 피하는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해법. 대기업 임원이든 오랜 직장 생활을 했든 간에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꿈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비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정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은퇴 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은 사용하면 줄어들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늘리는 법. 소비 패턴 점검. 은퇴 후에도 현역 때처럼 소비하는 건 위험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을 과감히 줄이세요.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에서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연금만으로 모든 걸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또는 배달, 강의 같은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은퇴 후 재정적 안정에 성공한 DC. DC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 전 연봉이 높았지만 은퇴 직후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자신의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 퇴직금으로 소규모 상가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에 관심을 두어 채권과 배당 주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했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DC의 말처럼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2. 심리적 안정 소통과 관계가 삶을 지탱한다. 많은 은퇴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를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관계의 다변화. 직장 동료뿐 아니라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시간, 손주와의 교류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례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씨는 은퇴 후 처음엔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지도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일을 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 건강 체력이 자산이다.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무의미해집니다. 체력과 건강 관리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 관리의 기본 원칙. 운동 습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걷기 또는 요가 같은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건강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 FC는 은퇴 후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 증가하며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는 체중 감량을 결심하고 매일 30분씩 걷기와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체중을 감량했을 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FC의 변화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라. 은퇴 후에는 적게 쓰고 적게 소비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함이 줄어들더라도 내면의 만족감을 키우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미니멀 라이프 실천. 과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집, 작은 자동차, 간소한 생활이 은퇴 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라. 은퇴 후에는 직업적인 성공 대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등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안정, 건강 관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은 모두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멈춰서야 보이더라. 은퇴 후 진짜 삶이.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을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업무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을 느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도 막연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돈은 충분할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퇴직금이 당장은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멈추고 숨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경험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친구 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골프, 등산, 사진 촬영 화려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더랍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모든 걸 접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활동보다 먼저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 씨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정을 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천천히 걷고 책을 읽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갖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실제로 취미를 다시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즐겁게 몰입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하며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쁘게 다녀야지라는 마음으로 일정을 꽉 채웠지만 돌아올수록 피곤과 지출 부담이 남았습니다. 결국 여행 패턴을 바꿨습니다. 여행을 줄이고 집 근처 카페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며 사람들과 소소하게 만나는 시간을 늘렸죠. 이렇게 소소하게 움직이는 쉬는 여행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활동적 휴식 액티브 레스트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퇴 후에는 단순한 활동보다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휴식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직후 저는 바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강연, 소규모 창업까지.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지쳤습니다. 그제서야 멈추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결국 하루 30분씩 명상하고 일주일에 2번 산책하며 나만의 속도로 시간을 보내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안정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간관계에서의 여유도 생기더군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기 주도적 시간 관리를 강조합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설계하고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진짜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을 대비해 연금뿐 아니라 개인 저축과 투자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뒤 월 2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추가 저축이나 배당형 투자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 10년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받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면 공허함과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은퇴 전부터 취미, 사회적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멈추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죠. 셋째, 건강관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은퇴 생활이 즐겁습니다. 은퇴 후에는 운동 루틴이 깨지기 쉽지만 하루 2030분이라도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대상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겼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친구, 가족, 지역 모임과 같은 관계를 미리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지만 조금씩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민수 씨, 김 부부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인생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설계하는 것.
그 순간 비로소 은퇴 후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쉬는 게 답이라는 단순한 진리, 하지만 실천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체감하지 못하는 진짜 깨달음이죠. 앞서 감정적 공감 중심으로 시작한 글을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독자가 실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표 없이 서술형으로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은퇴 후 진짜 삶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여유와 함께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준비가 동시에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은퇴를 제2의 인생 설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퇴직 이후의 삶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 즉 소득 절벽입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을 벌던 직장인이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월 200만 원만 확보된다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월 생활비와 예상연금을 기반으로 최소 10년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60세에 은퇴하는 어신은 월 생활비 250만 원을 예상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150만 원을 충당했습니다. 부족한 100만 원은 개인 저축과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보충했죠. 덕분에 은퇴 후 5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투자 수익률도 34% 내외로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처음 맞는 공허감이나 무력감은 대부분 역할 상실에서 옵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목표와 책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쉬운 거죠. 이를 예방하려면 은퇴 전부터 취미, 사회활동, 봉사 등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한 B씨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도하며 자신이 쌓은 경력과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차 자신만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기 주도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유로운 시간과 재정적 준비가 있어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하루 30분 이상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 주 12회 요가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C씨 부부는 은퇴 후 산책과 근력 운동 루틴을 지키며 3년간 체중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병원 방문이 줄고 약값과 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감소했죠. 사회적 관계의 재설계도 필수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도 단절되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후로 사회적 연결망 유지와 확장을 추천합니다. 친구 모임, 취미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던 D씨는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을 새로 사귀었고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용적인 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정관리 은퇴 전 510년간 매달 생활비 대비 3050%를 저축하거나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단, 고위험 상품은 은퇴 직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 설계 하루 30분 명상, 주 2회 운동, 주말 12회 사회활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작은 성취감을 쌓으세요. 심리적 안정 은퇴 직후 급하게 새로운 일을 찾기보다는 한 달 정도 멈춤 기간을 갖고 자신을 관찰하세요.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성향과 진짜 하고 싶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건강관리 정기 건강검진, 혈압 혈당 체크, 꾸준한 걷기와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관리 은퇴 후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무조건 바쁘게 활동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활동 과다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멈춤과 활동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활동적 휴식 액티브 레스트이라고 부르며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휴식을 함께 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삶이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재정 건강 사회적 기반을 동시에 준비하며 멈추면서 계획하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만족을 얻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자기 주도적 인생의 출발점입니다.